전 시간에 이제 2시간에 걸쳐서 그 종속 접속사는 이제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전 또 2시간, 3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한 4강에서 5강 정도가 관계사부터 시작을 해서 의문사, 관계사, 그 다음에 선행사 포함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쭉 정리를 하면서 여러 단원에 걸쳐서 이제 종속 접속사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책에 관계사랑 17장의 접속사에 나뉘어져 있어서 같이 정리를 끝낸 거고요. 자, 이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편안한 그 등위 접속사, 이제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3페이지 보면 맨 위에 1번에 등위 접속사라고 나오죠? 거기서 이제 보세요. 우리 이제 처음에 접속사 시작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반드시 대등한 성격의 단어와 구와 절 연결시킨다. 이 대등이라는 말을 평행구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병렬구조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다른 책에서는. 근데 대등, 평행, 병렬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형태가 앞뒤에 온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등위 접속사의 종류를 보면 and but or은 이제 매번 적어줬고요. 옆에 이제 noa, so, noa, for, so라고 나오죠. 요것만 이제 추가해서 알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등위 상관 접속사로 A, B가 대등해야 된다 해서 이제 밑에 쭉 정리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일치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쭉 나온 건 제일 기본적인 거고 옆에 동의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의어들을 이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외워주면 되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등위상관 접속사라는 게 왜 일치라는 부분에서 나왔었냐면 잠깐 복습할 테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세요. 자, 이번에 등위상관 접속사라고 both A and B부터 쭉 나왔죠. 그러면 이제 동의어들 추가되는 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고요. 먼저 both A and B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쓰였다고 해요. 그러면 뭐 취급을 하냐?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단수 취급할지 복수 취급할지. 그러면 A, B 둘 다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하겠죠. 그래서 수일치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both A and B를 빼고 나머지 전부 거기다 표시하세요. either A or B에서부터 쭉 5줄 내려와서 그 마지막에 그 종속 접속사 바로 윗줄까지 이제 새로 추가된 동의어 only 대신에 just를 써서 not just A but also B 거기 있죠. either A or B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 not just A but also B까지를 왼쪽으로 묶어보세요. 이 뜻을 가진 것들이 등위상관 접속사 바로 이런 것들이 A, B를 연결을 시켜서 만약에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였다고 해요. 자, 왼쪽에다 써놓으세요. 이게 만약에 주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수일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취급할 거냐? 이 부분 해서 적어 놓으세요. B에 수일치한다 해서 한꺼번에 외우라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 A와 B 있죠? B에 수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복습도 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가로 동의어들을 이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칠판을 보세요. 등위 접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대등한 성격을 연결시킨다 이런 거거든요. 독해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정말로 그 독해가 어려워져 버려요. 단어는 쉽지만 이걸 그냥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당장이라도 이해가 됐으면 바로 이제 문장을 볼 때마다 항상 활용을 해야 돼요. 등위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글을 쭉 읽어 나가는데 등위 접속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멈춰야 된다고요. 쭉 다 읽어버리지 말고 등위 접속사가 나오는 순간 잠시 멈춰서 뒤를 확인해요.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항상 뒤의 형태 확인이 먼저예요. 그래서 and 뒤에 부정사가 나왔는지 뭐 ing가 나왔는지 이렇게 뒤의 형태를 확인을 하란 말이에요. 명사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서 등위 접속사는 반드시 대등한 거 연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nd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면 앞에도 투부정사가 왔을 것이고 and 뒤에 ing가 왔다면 앞에도 ing가 와 있을 것이고
뒤에 명사가 나왔다면 앞에 이렇게 명사가 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눈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같은 형태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뒤의 형태를 먼저 찾고 앞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같은 형태를 또 찾으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조심해요. 같은 형태를 찾았는데 그 앞에 컴마가 없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and나 but이나 or이 연결하는 건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거 두 개구나. 그럼 대등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럼 이것도 형용사 역할을 하겠지. 부사 역할을 한다. 그럼 이것도 부사 역할을 하고. 형태며 성격까지 다 대등해야 돼요. 자, 그런데 and 뒤를 봤어요. 그래서 앞에 것을 찾았어. 근데 찾았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으면 여기 컴마가 바로 이 등위접속사 대신에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컴마가 있다면 앞으로 또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찾아요. 또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앞에 컴마가 또 있어. 그럼 앞으로 또 올라가서 찾는 거야. 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컴마가 없어.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and가 연결하는 게 뭐냐? 부정사 네 덩어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가서 같은 형태를 찾는데 컴마가 있으면 앞으로 또 올라가서 같은 형태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대등한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등위접속사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부사가 나왔어. 그러면 앞에 부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사라는 건 워낙 수식해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수식해주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부사가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부사가 안 보여. 그러면 이때 부사를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고 그 뒤의 형태를 보세요. 그리고 그 뒤의 형태가 앞에 이제 반드시 나오게 될 테니까 그 형태를 보고 앞에 가서 대등한 걸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이제 말로는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우의 수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하나씩 눈으로 확인을 하고 반드시 이거 대등하다라는 이 원칙은 꼭 지켜가면서 찾아 나가면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점점 익숙하게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완벽하게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 그 자체로 영어 실력은 또 한 단계가 올라서요. 자, 이렇게 해서 등위접속사의 제일 중요한 설명은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근데 and와 but과 or은 이제 등위접속사 중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보는 단어잖아요. 근데 and, but, or 말고 나머지 등위접속사라고 했던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을 이제 위주로 좀 보세요. 등위접속사에는 and, but, or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no와 for, so 또 가끔은 이 ye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부사로 보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yet을 또 등위접속사로 보기도 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네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용법이 단순하고 이것들은 대부분 대등한 거 연결하긴 하지만 절만주로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면 요 네 단어는 한꺼번에 설명을 끝내기로 해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등위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종속접속사와는 위치부터가 달라요. 반드시 어디에 와야 되냐면 종속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여기도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올 수도 있거든요. 종속접속사는. 그런데 등위접속사는 여긴 못 와요. 등위접속사는 여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양쪽에 연결하는 게 대등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절이 왔으면 앞에도 절이 와야 되기 때문에 등위접속사는 이 자리밖에 못 와요. 그러면 and부터 yet까지는 다 이 자리밖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그러면 and와 but과 or은 상황이 수도 없이 많지만 no와부터 끝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절과 절만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no와부터 끝까지는 다 이 자리밖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no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으니까 잠깐 놔두더라도 나머지 for나 so나 yet은 다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for나 so나 yet은 다 이 자리에 오는데 이 자리에 오는 순간 이 단어들은 접속사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이때 뜻만 외우면 끝이에요. for는 뭐뭐 때문에, so는 그래서, yet은 그러나, but과 비슷한 뜻이다 라고 보면 돼요. 또는 부사적 성격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 처리만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for가 뭐뭐 때문에란 뜻이니까 because랑 동의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니야. 왜냐면 때문에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for는 등위접속사고요. because는 종속접속사고 그 중에서도 부사적 접속사이기 때문에 위치부터가 달라요. because는 여기에 와도 되잖아. 근데 for는 여기에 못 오잖아. 이런 게 바로 차이점. 또 하나, 그러면 여기는 다 와도 되지 않냐? because는 여기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for하고 because가 그럼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같지 않냐? 할 수 있는데 for는 등위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원인이 오고 여기에 이제 결과가 왔을 때 주-종 관계가 확실하면 안 돼요. 등위접속사는 대등한 거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결과가 오고 여기에 원인이 올 때 because가 나오면 직접적인 원인이 와야 돼. 그래서 이게 종속절, 이게 주절. 주종 관계가 확실하는 거예요. because가 왔을 때는 이 결과가 생긴 직접적인 원인이 와야 되지만 for가 나오면 주종 관계가 성립되면 안 되기 때문에 for 뒤에는 간접적인 원인이 와요. 이런 점에서 because와 for는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위치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이 자리에서 for를 써야 되냐 because를 써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너무 여러분들이 뭐 직접적인 원인이 간접적인 원인이냐 머리 아프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구별 자체도 그리 어렵지 않고 그냥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for하고 because는 자리부터가 다르지만 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for와 because는 서로 바꿔 쓰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요 for와 so와 yet은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no아라는 단어가 하나 남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자, 보세요. no아라는 단어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등위접속사다. 부터 외우고 no아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and와 not을 합친 게 no아다. 이걸 잘 기억해둬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설명을 할 때 중요한 설명이 하나 나와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하나 적어줄 테니까 예문으로 이해를 해요. I'm not rich. 나는 부자가 아니다. And I don't want to.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뭔가 조금 허전해 보일 거야. 뭐냐면 여기 to가 나오고 문장이 끝나버려도 되냐? 바로 이럴 때 to를 뭐라 부르냐면 대부정사라고 그래요. 부정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사 대신에 썼다 해서 대부정사라고. 원래 부정사라고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 이하를 생략해버리고 to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사를 대신해서 쓰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면 어떻게 동사 원형을 생략해버릴 수 있냐? 앞에 게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앞에 동사가 쭉 올라가면 여기 동사 있죠. 바로 여기 be 뒤에는 be reach가 생략된 거예요. 부정사 부분에 반복되는 말이 오면 생략해버리고 to만 남겨. 이때 to를 대부정사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류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정사 얘기 잠깐 설명을 해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게 끝나는 문장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and 이하를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I'm not rich는 그대로 쓴 다음에 and 이하를 이렇게 바꿔 써도 되는데 요 과정을 잘 봐요. 영어 문장에서 부정문일 경우에는
그러면 and I don't want to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뜻이. 그럼 당연히 not이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를 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not을 자신의 주어 앞에다가 도치를 시켜. 도치를 왜 시키냐면 강조하려고 시켜요. 문장 앞쪽으로. 그래서 not을 도치를 시켰더니 앞에 and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말한 대로 and와 not을 합친 게 no하다. 이랬으니까 문장을 다시 봐요. 이랬으니까 바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I'm not rich는 그대로 쓴 다음에 여기다가 no아를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no아. 그러면 등위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 연결하는 이 자리에 얼마든지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제 not이 강조가 돼서 도치를 시킨다. 강조를 하려고 도치를 시킨 다음에 and랑 합쳐서 이제 no아로 썼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만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자, 따로 하나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봐요.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를 문장 맨 앞으로 도치를 시켰어요. 강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뒤에 문장에 주어 동사가 남을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부정어가 도치가 되면 남아있는 주어 동사는 바로 이렇게 써야 돼. 동사 플러스 주어. 의문문 어순으로. 이게 또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와요. 의문문 어순. 근데 이제 이때 바로 기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초가 완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설명만 듣고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처음 들었어도. 근데 이제 기초가 조금 부족한 분들은 이걸 알면서도 그 다음에 실수를 하는 거야.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답이 비슷하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not을 도치를 시켰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not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남냐면 not이 붙었을 때는 부정문이지만 not이 앞으로 나가서 not이 빠졌을 경우는 긍정문이 되잖아. 이게 다시 긍정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I want to. 이걸 부정문으로 고친 게 이거니까. 그럼 not이 사라졌어. 그럼 다시 긍정문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I want to가 바로 여기에 내려와야 된다고. 그런데 부정어가 강조가 되면 의문문 어순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I want to를 다시 여기서 의문문 어순으로 고쳐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Do I want to?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설명이 바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된다고. 과정을 정확하게 해요. not이 빠지니까 긍정문이 됐어. 다시 의문문 어순으로 고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do I want. 이게 바로 의문문 어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no아의 특징이 바로 이게 적용이 돼서 no아 뒤에는 바로 의문문 어순이 온다. 요걸 잘 기억해둬요. 자, 이렇게 해서 등위접속사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대신 등위접속사에 대한 그런 공부가 이 단어는 공부가 끝난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and, but, or는 등위접속사의 성격이 아니라 그냥 and라는 단어의 특징이 또 있어. 몇 가지. but이나 or이라는 단어의 등위접속사의 특징 말고 다른 특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씩 짚고 가기 위해서 등위접속사의 일반적인 설명 먼저 끝내고 관련된 등위접속사 설명을 먼저 끝낸 거예요. 자, 이제는 and나 but이나 or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몇몇 경우를 정리해 줄 테니까 묶어서 정리들 하세요. 그 책에 있는 부분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건 설명을 안 했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좀 읽어보면서 편하게 넘어가고, 설명한 거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설명 안 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명령문이 나왔어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나서 and가 오고 뒤에 주어 동사 왔을 경우에 이것도 문장이고 이것도 문장이니까 대등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건 여기서 신경 쓰지 말고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거다. 이때 and를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 문장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바로 이 문장을 부사절 접속사 if를 사용해서 문장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연습 조금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명령문이 나왔는데 바로 뒤에 OR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쭉 왔다. 그러면 이때 OR은 and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뜻은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거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꿔 써도 돼. 부정의 뜻이니까 if, not을 사용해서 바꿔 써도 되고, 이러면서 이 단어가 익숙해지면 돼요. if, not의 뜻을 가진 접속사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부사절 접속사예요. unless. 그 부사절 접속사에 정리가 돼 있어요. unless는 뜻이 뭐뭐 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아래 것에 부정의 뜻이 들어있고 요 unless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아래 걸 예문으로 하나 할 테니까 보세요. work hard,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fail, 넌 실패할 거다. 이런 류의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문장을 if, not이나 unless를 사용해서 한번 바꿔봐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설명을 들으세요.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실패할 거다. 일단 한번 문장을 바꿔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답을 맞춰요. 접속사 if를 써요. 이 OR의 의미를 여기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여기 주어 있고요.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주어 you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you는 이렇게 바로 써줄 수 있으면 되지. 그리고 이제 work hard를 내리면 되는데 work가 일반 동사니까 not을 여기다 넣어서 부정문으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if you don't work hard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합쳐서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건 쫙 쓰면 돼요. 실패할 것이다. You will fail. 이렇게 문장을 바꿔줄 수 있다고요. 여기 if가 그 평범한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 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 오고. 저기 if는 만약 뭐뭐라면. 여기 if와 not을 한 단어로 바꾼 게 unless. 단어 뜻 잘 외워야 되고요. 부정의 뜻이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not이 다시 빠지잖아요. not이 빠지면 이렇게 빠져서 do work hard가 남는 게 아니라 이거지. not이 빠진다는 얘기는 부정문이었던 것이 긍정문 구조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not만 없애는 게 아니라 조동사 do도 없애버려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unless you work hard 이렇게 써주면 위랑 같은 뜻이 된다. 이렇게.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자, 이런 점에서 등위접속사 and와 ORD 이럴 때도 쓰이니까 정리해 주는 거야. 자, 또 하나 and는 이제 이 정도면 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 보고 읽어보고요. 이제 OR이요. OR은 이제 이 부분 또 잘 봐둬야 돼요. A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리고 OR이 나오고 뒤에 B가 나왔는데 앞에 컴마가 찍힐 때가 이제 뭐 일종의 뭐 힌트라면 힌트인데 이 컴마에 뭐 의존할 건 아니고요. 해석을 해봤더니 A 또는 B라고 했더니 말이 좀 이상하고 해석을 해봤더니 A와 B의 내용이 뜻이 같을 때가 있어요. 자, 이때 OR은 뜻이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특히 독해를 할 때 또는 어휘 관련된 부분에서 바로 이런 뜻을 가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독해가 빨라진다고.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해결도 가능하고. 자, 해서 OR에 이 뜻이 있다라는 정도 알았으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것의 동의어를 빨리 외워버려요. 동의어를 외우게 되면 이런 게 바로 독해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시간 절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자, OR의 뜻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뜻이 같을 때는 OR은 뜻이 이거. 그러면 이것의 동의어. That is to say.
as it were. So to speak. In other words. 이런 단어들이 독해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해야 독해가 쉬워져요. namely. 자, 이렇게. 이것들이 쭉,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or 같은 경우는 즉이란 뜻 말고, 또는 이란 뜻도 있고, 뭐, 용법이 딴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무조건 뜻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앞에 나오는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은 무조건 같은 뜻이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A 문장 해석이 됐잖아요. 그럼 B 문장 해석 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A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어렵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B만 해석이 되면 B와 A는 뜻이 같은 거구나.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63페이지에 아래쪽에 나오는 and 중요한 건 설명했고, 자, 또 넘겨봐요. 164페이지 맨 위에 2번에 OR 또 중요한 부분 설명했어요.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들 해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벗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164페이지 3번에 벗 있죠. 이 벗에 대해서는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벗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주 자세하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렵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벗에 대해서 그 큰 윤곽만 좀 잡아줄 테니까 각각 해당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세요. 자, 이제는 이제 벗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벗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정말로 복잡한 단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복잡한 단어였던 벗인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벗이 나올 때마다 내가 해석을 할 때 그러나 라고만 해석을 하고 넘어가 버렸었다. 그러면 운이 좋게 벗이 그러나란 뜻으로 당연히 많이 쓰이니까 이제 많이 통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뜻으로 쓰였었는데 벗을 그러나라고 해석했었다. 그러면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해석을 잘못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용법이 많은지를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내 실력이 왜 약했고 영어 점수가 안 나왔고 영어가 나왔을 때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이 또 이런 걸로도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나왔을 땐 대부분 이렇게 해석했더니 말이 통했다. 그거야 이제 기초적인 것만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만약에 좀 다른 것도 다 됐던 것 같은데 다른 뜻이 뭐가 있냐? 만약에 그 다른 뜻이 안 중요해서 시험에 안 나오면 설명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번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벗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접속사 파트는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런데 접속사 파트가 끝나고 나면 전사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준도는. 그런데 이 전사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사는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전사랑 관련되는 좀 기본적인 개념 그런 부분 좀 짚어주고 그 다음에 책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걸 좀 짚어주는 상태에서 전사는 바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전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이런 순서대로 이제 다시 정상적인 진도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쭉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진도 체크는 이렇게 알고 접속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뒷단원이 전사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갈 거라고요. 그래서 접속사를 하는 김에 전사 공부를 같이 끝내버리고 전사 공부가 되는 김에 이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해봐요. 동명사로 넘어가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부분,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부분에서 전치사랑 관련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외워버리면 다른 단원이 또 공부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서 하세요. 자, 이제 벗에 대해서 해요. 다만
이 벗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이 넘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핵심은 정리하되 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 테니까 각각 해당되는 파트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공부를 좀 추가로 더 하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벗이라는 단어는 전치사로도 쓰이고요. 전치사로도 쓰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벗을 여러분들이 그러나라고 해석했으면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 문장 해석은 못했던 거야. 부사로도 쓰이고요. 부사로도 쓰인다고. 그리고 접속사로도 쓰여요. 자, 계속요. 접속사일 때 등위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바로 이거요. 종속 접속사로도 쓰인다고. 종속 접속사일 때 부사절 접속사로도 쓰이고요. 같은 부사절 접속사인데 가정법에서도 쓰이고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형용사절 접속사로도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안 하는 거지만 이건 말고도 벗에 대한 용법이 또 있어요. 영어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빼버리는 거야. 대신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이 많은데 항상 나올 때마다 등위 접속사라고 보고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다 그게 벗 때문에 틀린 해석이 됐다라는 얘기가 결론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요. 벗이 품사가 이렇게 다양한데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요. 대신 이제 이건 하나 빼기로 해요. 벗이 등위 접속사일 때는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러나란 뜻이고 앞과 뒤가 대등한 거 연결시키는 거고 대신 등위 접속사지만 그러나니까 역접의 뜻이니까 앞과 뒤가 형태는 같겠지만 내용은 반대말이 왔겠죠. 내용은 반대말이 왔겠죠. 역접의 뜻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알고 있다고 이제 하자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이제 벗은 전치사냐, 부사냐, 접속사냐, 그 중에 종속 접속사냐, 요렇게만 초점을 맞춰요. 벗이 전치사냐, 부사냐, 종속 접속사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자, 이걸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이 세 개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걸 여기다가도 다 적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단원이 전치사인데 전치사에서 해야 될 단원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after라는 단어도 있고요. before라는 단어도 있고 since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접속 전치사 가면 정리가 돼 있어요. 조금 단어가 어려워 보일 텐데 길고 not withstanding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not withstanding. 근데 바로 요 단어들은 벗처럼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종속 접속사로도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하냐? 얘기와 벗을 어떻게 구별하냐? 얘기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으면서 구별을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등위 접속사는 알고 있다고 하고 그냥 아예 빼서 헷갈리지 않게 이제 한 상태에서 해요. 만약에 벗이든 이것들이 전치사다. 그럼 반드시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겠지.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부사였다. 이것들이 부사였다. 그럼 뒤에 와야 할 것이 없어요. 뭐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런 거 없어. 부사는 그냥 단독으로 쓰일 뿐이에요. 부사는 그냥 혼자서 쓰여. 혼자서 단독으로. 반드시 뒤엔 뭐가 와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 종속 접속사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고. 바로 이걸로 구별이 끝나는 거야.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왔어. 그럼 접속사구나. 동사가 없이 명사만 있어. 그러면 전치사구나.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부사구나. 이렇게. 이 네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뒤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건 부사구나. 뒤를 봤더니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것들은 전치사. 명사 뒤를 봤더니 동사가 있어. 그럼 이 명사가 주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접속사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했으면 이제 뜻으로 들어가요. 벗이 전사다. 그럼 뜻이 이거예요. 뭐뭇을 제외하고. 그리고 동의어가 except. 이 단어들도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또 요 단어 save. save는 동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치사로도 쓰여요. 요렇게. 벗이 부사로 쓰였다. 그때는 뜻이 이거예요. 단지, 다만. only랑 동의어예요. 그래서 수거 속에 벗이 들어있을 때 바로 이런 뜻이 많아요. 그 다음 종속 접속사다. 그때 다시 또 나뉘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또 접속사, 종속 접속사에서 할 때를 좀 비교를 해봐요. 이제 다른 품사하고는 구별이 끝났어요. 이제 종속 접속사 내에서 그러면 벗이 부사절 접속사일 때와 이 두 개 합쳐서 형용사절 접속사일 때는 어떻게 구별하냐? 잘 보세요. 형용사절 접속사 벗이 바로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벗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절 접속사였다면 벗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그리고 벗 앞에는 선행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벗을 쓰는 조건이 선행사에 부정어가 있었어야 되잖아. 관계대명사 벗을 머리에 떠올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벗이 이끄는 절이 선행사 수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형용사절이고 벗은 형용사절 접속사라 이 말이에요.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벗의 뜻이 뭐였냐? 부정의 뜻이었잖아. that, not. 자,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전혀 생각이 안 나면 관계대명사 부분이 공부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더 공부하면 된다 이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벗이 형용사절 접속사인데 뒤가 불완전해.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 벗. 뒤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 부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이거.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가 있고 없고 이걸로 이제 구별이 끝나는 거지. 그럼 이제 구별이 됐어요. 이제 여기만 또 집중해요. 그러면 이거냐를 어떻게 구별하냐? 벗이 이끄는 절이 부사절이라면 벗이 이끄는 절이 부사절이라면 주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절만 보면 이건지 간단히 끝나요. 주절에 가정법 동사 형태가 눈에 보였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주절에서 가정법의 주절의 동사 형태가 눈에 보이는 순간 벗은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지. 근데 가정법을 안 배운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배우면 알게 된다고. 공부를 하면 알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끝내요. 그러면 이때 벗은 뜻이 뭐냐? if, not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그런데 가정법을 배운 분들은 잘 생각해보면 아무 배운 느낌이 안 들 거야.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안 해준 거야. 책에는 있는데 안 했어.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알아두고 그 다음에 공부하라고. 중요한 거 우선으로 공부해야지. 괜히 시험에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해버리면 막 뒤섞여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했고 지금 처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정법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고 나서 이게 완벽하게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 접속사다. 그러면 이제 뭐 요 형용사절하고도 구별이 끝날 거고 가정법의 주절의 동사도 안 나왔을 거고 그럼 이제 다 부사절 접속사 벗일 거 아니에요? 이때 벗이 바로 이거예요. that, not의 뜻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형용사절 접속사도 벗은 that, not이다. 이때 벗은 관계대명사 벗,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고 방금 부사절의 that, 벗은 that, not의 뜻이다. 이때 that은 부사절 접속사 that이고 그러면 that이 이끄는 절이 부사절일 때가 뭐였냐? 우리 그 얼마 전에 방금 전 강의에서 결과의 부사절, 목적의 부사절 배웠잖아요. 이 that이 바로 결과의 부사절 that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에서 끝을 내요. 한 번만 다시 들어요. 전사라면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 왔을 거고 그때 뜻은 이거. 부사라면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되고 벗이 부사일 경우에는 또 없애버려도 문장은 성립이 되겠죠. 그때 뜻이 이거. 등위 접속사일 때는 뜻이 그러나.
형용사절 접속사라면 뒤는 불완전해야 되고 앞에 선행사 와야 되고 벗의 뜻은 된납. 부사절 접속사라면 뒤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혹시 가정법에서 쓰인 거라면 주절에 가정법의 동사 형태에 와야 되고 왔으면 벗을 if not으로 해석하면 되고 가정법이 없어. 그러면 벗은 부사절 접속사 that not의 뜻이구나. 근데 이 that도 뜻은 없으니까 이때 벗을 부정으로만 해석해 주면 되고 이렇게 이제 윤곽만 좀 잡아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좀 더 공부하고 가정법 좀 더 공부하고 부사절 좀 더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씩 나와요. 그 다음에 전사 가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사랑 관련되는 것도 다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벗과 관련되는 걸 다 끝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7장 접속사는 완전히 다 끝난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 간단하게 해서 정리 마무리하기로 해요. 전치사에서도 좀 이론은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듣고 구체적인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좀 공부를 해 나가고. 자,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